한동훈 생각보다 더 망치고 있네. 이재명 역시 예. 욕심쟁이야. 김종인 예. 위원장 말도 희망사항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네. 아니. 저도 이건 네.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거 이준석 너무 내로남불 아닙니까? 희망사항보다는 김종인 희망사항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결마수 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영입니다. 건강한 토론을 지향하는 정치 맛보시오. 오늘도 변함없이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탈당을 하면서 신당이 연대를 할 경우 정치 구도가 변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많이 바쁘죠. 예, 셀카도 찍고. 자, 그러면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복귀했어요. 이제 뭔가 이재명 대표의 타임이 되고 있어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총선 불출마를 권하고 싶다. 100점. 100점이라고요? 100점입니다. 아니 지금 당무 복귀한 지가 지금 며칠 됐다고 지금 총선 불출마 얘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들은 선언했지만은 그러나 당을 위해서는 예. 이 멘트는 100점짜리 멘트예요. 오늘 주제의 주인공이죠. 예, 이준석 예. 전 국민의힘 대표. 예, 다음 대통령 선거 정도까지는 우선 무조건 함께할 것을 서약한 정파 정도만 함께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결사체는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예, 떴다방 같은 이미지 안 된다. 정파 정도. 그러니까는 빅텐트, 튼튼한 집. 이게 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최소 지금 5개의 신당이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의 방식의 문제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이 3지대 빅텐트는 길어야 이번 총선까지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면 뭐 수십석 차지하는 예. 정도까지의 연대라고 생각을 하면 이준석 위원장은 그런 빅텐트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현재 없는 거죠. 떡다방 같은 뭐 총선 야합이다 이렇게 비출 수밖에 없을 거고 예. 큰 집을 짓자 대선까지 음. 비바람도 막아주면서 오래 어. 거주할 집을 만들어야지 텐트는 안 된다. 예. 이런 생각인데 물론 평론가님 이게 뭐 희망사항이다 어려울 거다라고 예. 말씀하시겠지만 다수의 또 유권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라면 이준석 전 대표의 각오 내지는 바람 이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원 교수님은 제가 희망사항이라고 얘기할 줄 어떻게 아시는지 네. 참 궁금하네요. 지금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요. 딱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게 저기 지금? 내 마음까지 다 읽었어. 깜짝 놀랐는데. 김종인 예. 위원장 말도 희망사항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네. 아니. 저도 이건 네.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거 이준석 너무 내로남불 아닙니까? 희망사항보다는 김종인 희망사항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빅텐트가 아니라 이거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희망사항이죠. 진짜 희망사항이죠, 이거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당무에 복귀하고 난 다음에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저는 굉장히 현실성 높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준석 전 대표의 아예 튼튼한 집을 짓자 말은 한동훈보다 더 매력 있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유적으로 그냥 선거용 정당이 아니라 대선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정당을 만들자라는 뜻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게 올 총선 끝나고 나면은요 예. 이 집 무너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는 이 총선 구도에서 팔을 흔드는 데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어떤 헌신이 예. 더 오히려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빅텐트냐 집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 뭐 취지라든지 공감을 합니다. 이게 가능하겠느냐, 네, 교수님? 저는 총선용 빅텐트를 친다라고 해도 예. 다음 대선까지 생각해야만 이번 총선에서도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총선만 생각해서 우리가 해쳐 모여 예. 해가지고 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보가 아닌데 쟤는 총선 겨냥해서 지금 잠깐 모였다가 다시 뿔뿔이 흩어질 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지지를 하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예. 이준석 신당하고 이낙연 신당을 각각 지지도로 합치면 17.7%인데 낙준 연대 두 당이 신당이 합쳤을 때는 10.8%밖에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공감도 없고 유권자들의 관심도 없는 이런 만약에 연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는 이번 총선에서도 선택을 받을 수 없다. 큰 집에 골조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방향성은 이해하는데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지어야 한다. 지어야 한다. 네. 예. 이번 총선 치르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방해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통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에 한 발 더 나갔어요. 빅텐트가 아니라 아예 단단한
집을 짓자고 했습니다. 예. 그럼 명확한 통합을 얘기하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는 통합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살아온 정치 인생이나 또 정치적인 어떤 비전이 전혀 달라요. 정당은요 예. 아무리 얼렁뚱땅 만든다고 하더라도 뜻이 같은 사람들이 같이 만나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의 대의입니다. 보수를 지향한다면서요. 그거 뭉개야 돼요. 이낙연 전 대표는 합리적인 진보 세력을 그거 대신한다면서요. 예. 그러면 보수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났어. 예. 두 당이 통합한다. 이거 황당한 일이에요. 이거는 튼튼한 집을 짓자로 얘기하는 이 발언은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제3지대 정당을 처음부터 분란으로 불러일으키는 그런 점 어디가 봐요. 그 통합이 이게 분란의 요소로 작용해가지고 안 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까? 전과 달리 지금의 신당들은 정말 뭐 국힘에서도 나오고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 극과 극의 어떤 당이 뭐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예.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이 불만을 가진 그 보수의 지지자들을 끌어안고 예. 지금 지지율도 그만큼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최소한 총선에서는 어떻게든 당이 살아남아야 그 다음을 설계를 하든 기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준석의 지금 개혁신당만으로는 이번 총선도 저는 어렵다. 과거의 모든 신당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다라는 진단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이미 정치 환경이 저는 그때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짧은 기간에 예. 당 내에서의 어떤 계파 싸움, 당내의 갈등들이 국민들한테는 이젠 정말 적극적 무관심을 표시할 만큼의 수준에 다다랐다. 개혁 성향을 가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을 내놓는 당은 저는 어느 정도 선전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아직 창당도 안 했는데 계속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게 빅텐트라고 할지라도 선거용 연합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이 지금의 큰 집을 튼튼한 집을 만들겠다는 게 바람은 분명히 갖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대선에도 후보를 내고 그 예. 이후까지 갈 수 있는 제3의 정당. 그걸 부정적으로 보지는 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텐트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선거 연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준석 신당 흐름과 예. 이낙연 신당 흐름이 각자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지역구에는 후보 단일화를 한다. 이 정도는 가능하다 생각해요. 나 이 정도도 저는 맥시멈이 잡나고 생각해요. 묻지마 통합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한국 정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뭉쳐 제3지대 정당으로. 이게 뭐죠? 제3지대 정당의 성공 예배는 일단 1번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제일 중요해요. 그게. 두 번째는 한동훈과 이재명 당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두 정당이 잘하면은 제3지대 정당 돌파 끝납니다. 반대로 한동훈 생각보다 더 망치고 있네. 이재명 역시 예. 욕심쟁이야. 그러면 뜨는 거예요. 일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뭐 이런 행보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민주당을 엉망으로 만들면은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낙연 쪽을 지지할 가능성이 많아요. 한동훈 비대위가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나 이렇게 갈 경우에는 예. 국민의힘 지지 세력이 이준석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판이 진짜 방금 김홍희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예. 될 수가 있어요. 2002년이죠.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때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의 욕을 다 받아들이면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이낙연 대표 뭐 이런 식의 방법으로 뭐 지지를 높이는 거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저는 이 2002년 대선의 이 사례와 지금 이거랑은? 신당을 비교하는 거는 조금 예. 적절치 않다. 예. 지금의 당을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출발하는 것을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지지율이 낮고 뭐 인지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당을 합친다? 이거야말로 저는 야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럴 이유는 없다. 대만 MZ세대를 기반으로 만든 제3지대 민중당이 이번에 굉장히 약진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우리도 제3의 지대 세력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평론가님? 제3지대 정치가 꿈꿔왔던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의석수는 많지가 않더라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돌풍을 일으킬 수 있어요. 조금 대만 국민들에게 미안합니다만 수준이 이해합니다. 나머지는 50석이 넘는데 8석 가지고 뭐 힘을 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캐스팅 보트는 질 수가 있는데 두 거대 정당 후보에 대해서는 신물 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다음 대통령 선거 때 한동훈, 이재명 후보가 대선이에요. 만약에 제3지대 정당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대선 후보가 됐어. 한동훈과 이준석의 당대당 후보 연합. 이거 재미있는 거죠. 또 어쩌면은 이준석 후보 만약 후보라 대선 후보라면은 예. 한 15% 20% 넣을 거래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두 거대 정당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예. 대만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어쩌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제3지대 정당은 국회 의석수는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 한동훈하고 만약에 이준석하고 단일하면은 이준석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 한 얘기가 대선까지 같이 가는 튼튼한 집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소위 MZ 세대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대거 탈당하고
늘어나고 있고 그 수가 다시 개혁신당으로 입당하는 지금 수가 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연대를 하고 저는 이런 이 캐스트보트를 질 수 있는 제3의 당은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가칭 새로운 미래 뿌리는 같은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네. 처음부터 같이 안 가고 이렇게 따로따로 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 뭐 있을까요? 뭐 의도가 있을까요? 예, 국민들이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거든요. 예, 각자 가다가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노린다. 그렇죠. 네, 저도 중요한 같은 거예요. 생각이에요. 예, 그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당시만 하더라도 이낙연 전 대표가 바깥에 나가는데 마치 당내 분란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잖아요. 약간 전략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총선 불출마를 권하고 싶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좀 유리해요. 국민은 그 이후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요. 자, 잘만 하면은 민주당이 잘할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에는 민주당이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공천 과정 속에서도 어제 국민의힘의 공천 룰을 만들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람을 일으키면서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민주당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대표님이 아프니까 일을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민주당은 현역 의원 물갈이가 돼야 돼요. 예, 문재인 후보 5년 만에 망했잖아요. 예. 우리 민주화 이후에 5년 만에 망한 정당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마중물이 돼야 된다. 그 바쁜 일에 집중하시고 저희는 불출마 선언하고 공동 선대위에서 앞장서주면서 나름대로 대의종을 할 때 국민의힘이 일단 당황할 수가 있어요. 우리 표적이 없어졌네. 야당의 대선제 1순위예요. 총선에 이기면은 이재명 코로 돌아가요. 이재명 대표의 총선 불출마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효과는 뭐 예. 없을 거다. 정권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정권 심판 뭐 그리고 야당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예. 지금 민주당만의 색깔을 내는 정책, 좀 공천에서의 개혁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내는 게 중요하지. 신당이 저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3지대 정당이 성공해서 다당 체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거용 정당을 만들지 말라. 무조건 연합해야 된다. 이슈 파이팅이 주도적이어야 된다. 무차별적인 어떤 그 이슈 파이팅을 해서 국민들에게 민생에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를 던져준다고 하면은 예. 차선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당부를 예.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3의 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은 지금 만들어야 된다. 진통이 있더라도 국민들 앞에 그런 모습들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 저는 신당에 대한 여론이나 관심을 또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맞불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맞불쇼 박상병